네, B형 간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2015년 한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1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예방 백신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C형 간염에 대한 공포가 심각했었는데요. C형 간염,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험한 질환인가요? 앞서 언급드린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C형 간염 또한 혈액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급성 간염에서 만성 간염으로 전파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100명의 시민들에게 B형 간염이 동시에 전파됐을 경우 6개월 후 만성 B형 간염을 가지게 되시는 분은 10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을 건데 만약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100명에게 동시에 전파되고 6개월 후에 재확인해 보면 만성 C형 간염으로 넘어갈 확률은 아까 B형 간염에서 1% 이하가 아닌 C형 간염에서는 80% 이상의 만성화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B형 간염과 좀 다르게 C형 간염은 만성화율이 굉장히 높다. 그 말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 단계인 간경변증 간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1990년대가 되어서야 저희들이 비로소 C형 간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될 때 보통 유병률이 5%가 넘게 되면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이 되게 되어서 B형 간염은 남성의 경우에 군 입대 시 또는 여성의 경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 수첩을 만들 때 등에서 B형 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이 이루어지지만 C형 간염은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보고 자료에서 1%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5%가 넘지 못해서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C형 간염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파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조차도 C형 간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해버린 그런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C형 간염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에 C형 간염이 점점 포함되게 되면서 C형 간염에 대한 진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간경변증이 결국은 암으로 발전되는 거잖아요. 간이 딱딱해지고 쪼그라든다는 이 간경변증, 간암의 위험뿐 아니라 이게 합병증도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간경변증은 경화, 즉 한자로 표현하면 단단할 경자를 쓰는 경화, 단단해지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태어날 때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이 간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상처 입은 간에서 비정상적인 조직, 즉 암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B형 간염 환자에서는 거의 10명 중 8명 또는 9명이 간경변증을 가지고 간암이 발생하게 되고 C형 간염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 간경화를 가진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을 가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 황달이라는 눈의 흰자 부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이 목걸이가 위치할 수 있는 위치쯤에 거미상 혈관종이라고 가운데 부분에서 방사형으로 혈관이 늘어난 이러한 거미상 혈관종이라는 것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처럼 가슴이 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간경변증이 되면 남성인데 여성 호르몬을 분해를 잘 못 해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서 여성형 유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면 식도 부분에 울룩불룩한 혈관, 즉 정맥류가 진단이 될 수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 몸이 좀 붓게 되는 배에 복수가 생겨서 배가 튀어나오고 우리 출산할 때 닦였던 이 제대정맥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부종이 와서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갔다가 잘 회복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 아마도 이 간경변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간경변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먼저 복수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자세를 좌우로 흔들었다고 해서 배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잘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배가 좀 부르기 시작했고 몸이 좀 붓기 시작하는데
내가 자세를 좌우로 흔들 때 뭔가 내 움직임과는 다르게 배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복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를 동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물을 많이 머금게 하기 때문에 복수와 부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복수와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이뇨제라는 치료제를 쓰게 되는데 이뇨제라는 약제의 부작용으로 손 발저림이나 어지러움, 혈압저하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저염식을 철저하게 하기만 해도 이뇨제의 용량을 줄여낼 수 있고 이뇨제의 용량이 줄면 손발저림은 덜하고 부작용도 줄어드는 그래서 간경변증 즉 간경화를 진단받으셨다면 저염식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원래 성격이 굉장히 순하신 분인데 언젠가부터 화장실을 잘 못 가더니만 욕설을 혹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혼돈을 한다든가 이렇게 뇌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뇌질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시간, 장소 구분을 못하거나 성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혼수가 올 수 있습니다. 이 혼수가 올 때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 주면 한나절 만에 정상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만약에 원인이 되었다. 간경변증을 진단받았는데 내가 3일 이상 변을 잘 못 봤다. 그래서 간성혼수가 생겼다면 우리가 설사마 시켜내도 간성혼수는 한나절 만에 금방 좋아질 수 있고 네. 특히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면제나 진정제 등을 드시게 될 경우에 간성혼수가 역시 올 수 있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단백질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먹게 될 경우에 간에서 단백질 분해를 잘 못해서 간성혼수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성혼수는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이 점을 조심하세요라고 우리가 인지만 하게 되면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류출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식도 부분은 이렇게 표면이 매끈해야 되는데 네. 많이 늘어난 혈관이 정맥이 늘어난 혈관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혈관은 압력이 굉장히 센데 우리가 막대 풍선에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한계가 넘으면 그 중에 약한 부분으로 풍선이 터지듯이 식도도 혈관이 늘어나고 거기에 혈류가 계속 밀려 들어올 때 약한 부분을 통해서 출혈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정맥임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굉장히 굵어져서 마치 동맥의 압력으로 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지나도 혈압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류를 진단을 받게 되신다면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제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즉 내시경 결찰술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추적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을 가진 분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복수, 간성혼수, 정맥류 출혈이라는 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들은 모두 예방을 통해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복수가 있다면 저염식을 하시고 변비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변을 하제를 써서라도 변을 보게 한다면 그리고 식도정맥류를 가지게 되었다면 약제 처방을 받으시거나 내시경 치료를 받으면 정맥류 출혈로 인한 사망률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의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뭐든지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간암의 경우 3cm 미만일 경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발의 위험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수술적 치료는 어떤 상황일 때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예. 2016년도부터
우리 국가에서는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분들 또는 만성 비형 간염, 만성 시형 간염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에게 1년에 2번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국가 비용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우연하게 간에 종괴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CT, MRI 등의 병원에서의 검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괴의 개수가 1개일 경우, 2개일 경우, 크기가 클 경우, 작을 경우, 다른 부위에 전이가 갔는 경우, 가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은 우리 대한간학회에서 만들어져서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가 치료를 권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병변이 단독이다. 하나의 병변인데 크기가 크지 않다. 2cm에서 3cm를 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절제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드린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변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암 수술은 했지만 간 기능이 너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간 이식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적 치료로는 간 절제술 그리고 간 이식술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권고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수술적 치료가 어렵거나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에 수술 외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수술 외적인 치료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암을 첫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 우리 국내에서 10명 중 4명 반에서 5명 정도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이 시술을 보통 받게 됩니다. 1층 색전술이라고 요약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간암이라는 조직은 간 동맥에서 혈류를 공급받아야 암 조직도 혈류를 공급받아야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 조직은 간 동맥에서 3분의 1 정도의 혈액을 받고 간 문맥이라는 정맥에서 3분의 2 정도의 두 군데에서 혈액 공급을 받지만 이 암 조직은 간 동맥이라는 곳에서 100%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간암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CT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암이 있는 자리가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2개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 한 번의 시술을 통해서 여러 개의 병변을 같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 중 4명 반에서 5명 정도는 보통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변이 하나인데 아까처럼 수술을 하기보다는 조금 크다든가 수술을 하기에는 간 기능이 좋지 않는데 이식을 받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국소 치료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초음파나 CT에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 이러한 바늘 등을 집어넣어서 이 바늘 끝에 고주파 등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면 이 암병변이 타버리는 그러한 논리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녹이는 방법 또는 에탄올을 주입해서 녹이는 방법 또는 홀뮴 같은 동위원소를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국소 치료는 다양하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좀 크다든가 위치가 시술을 하기에 좀 어렵다. 즉 심장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든가 위치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방사선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주변 조직에 대한 상처가 심한 경우도 많았지만 요새는 장비의 발달로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진 소량의 방사선을 쪼임으로써 한 곳에는 방사선이 집중되지만 그 주변 장기에는 부작용을 줄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 항암 치료는 간암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아서 간에 종양이 있는 부위의 혈관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바깥쪽에서 국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전신 혈액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량의 항암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항암제를 직접 간에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국소 항암 치료라는 방법도 저희가 시술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전이가 가서 다른 부위의 동반병변을 가지고 있는 좀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경구용 항암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하나의 치료제 다음으로 한 2가지 정도의 약제가 보험 치료가 곧 가능한 시기가 될 것 같아서 간암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권고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어떠한 치료가 가장 적절할 건지에 대해서 병원의 의사분과 상의를 충분히 하시면 상황에 가장 맞는 치료가 권고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간은 알아서 혼자 잘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굉장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은데요.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애쓰는 우리의 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염을 진단받은 경우, 특히 만성 간염이라고 진단받은 경우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시면 약제가 필요한 경우에 약제 치료를,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 추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 또는 만성 시형 간염 치료제를 쓰면 유의하게 만성 간염 다음 단계인 간경변증, 간암으로 적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비만일 경우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 간암 발생 위험도가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지방성 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정한 운동을 하면은 간이 부담스럽지 않은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침묵의 장기, 우리의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소화기내과 정우진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